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줄어드는 시장, 실적주냐, 낙폭 과대주냐. 최근 중앙은행이 지금같이 자금줄을 조이는 그런 역금융 장세에서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바람직한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연초 업종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돈줄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긴축 기조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증시의 유동성도 줄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전쟁 리스크 등 부담 요인이 혼재한 시장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통신업종의 주요 종목 주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올해의 주가 흐름인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보겠습니다. 기아에 비해서 현대차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1월 21만 원 선이었던 주가가 3월에는 16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데요. 4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8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에는 온기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의 흐름을 보시면 현대차보다는 주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3월 이후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아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견조한 실적이 주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기아는 5월 외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2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8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LNF와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LNF의 주가 흐름이 돋보입니다. LNF는 지난달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27만 9천 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6월 들어서는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현재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의 주가는 LG엔솔 및 자회사와의 7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이 상승 탄력을 더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반도체, 배터리 분야 협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횡보하고 있는 건데요. 올 초와 비교하면 동사의 주가는 약 28%나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인 KT와 LG유플러스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KT는 올해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또한 이 동사의 주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KT는 1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37,750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약 23%나 오른 겁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인의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왔지만 주가는 화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5월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복하기는 했지만 KT와 비교하면 부진한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13,700원에 마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배당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종의 주가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앞서 브리핑에서 살펴봤듯이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주가가 엇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적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아주 엇갈리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실적이 한 기업은 뭐 긍정적 계속 나오고 있고 한 기업은 적자가 나오고 있다면 아무리 동종 업종의 어떤 투자의 심리가 강하게 형성하더라도 주가의 방향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실적 부분에서도 매출의 성장도 있겠습니다. 증가율도 있을 거고 또 영업이익률의 차이도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어떤 기업은 뭐 10%, 어떤 기업은 5%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이 좀 갈린다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같은 업종의 섹터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스몰캡 기업들의 어떤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을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익률 게임 차에서 대형주의 어떤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 편차는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은 그 폭이 더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데 주목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돼서 가는 섹터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실적 기반이라 이슈라든가 테마성으로 특히 정치 테마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은 이 순환이 나오는데요. 이런 순환의 섹터 흐름들은 철저하게 실적하고 무관하고 기술적인 어떤 거래 수급에 있어서 형성된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게 발표된 기업도 있습니다만 시장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투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을 더 좋은 기업을 더 잘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선방한 모습 보였던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통신주, 앞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지속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전 기간 조정을 그동안도 특히 자동차 2차 전지는 기간 조정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인즉 첫 번째는 뭐 실적이 좀 작년 4분기, 1분기 그러니까 원자재값 급등에 따라서 실적 이익이 좀 둔화되는 모습, 성장성의 어떤 불안함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 정부의 행정부의 주도 상승 섹터가 2차 전지였기 때문에 한 행정부의 주도 상승을 3년 이상 했던 그 섹터나 대형 주도주들은 한 템포 기간 조정 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최근에 테슬라의 또 어떤 투심일까요? 가장 어떤 2차 전지에서 투심을 영향 중인 테슬라인데 예. 말도 많고 뭐 탈은 없습니다만 말이 많아서 주가에 있던 일일비가 갈리는데 2차 전지는 성장이 불투명한 것보다는 이익 국면이 좀 감소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기간 조정이 거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다운될 때 수급적인 면에서 같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자동차는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상승이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윤주 지난번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라든가 현대차 유럽에서 판매 호조라는가, 미국에서의 점유율 확대라는 친환경차, 전기차의 아이오닉5라든가 기아의 EV6 같은 경우가 상당폭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에 있어서 차량 반도체 수급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심리 부분만 회복된다면 기간 조정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 통신주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우량 종목군들, 상승에 대한 수익 우량 종목이 없다 보니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통신주가 더 강하게 상대적인 부각이 돼서 좀 반응을 보여줬던 겁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6월달, 이번 달에도 지난달 같은 통신주의 흐름을 보여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유인즉 지금까지 5G 터지지도 않았는데 통신요금 비싸게 잘 받아서 수익이 컸어요. 이익도 컸어요. 예. 통신 5G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 행정부 들어오면서 미묘하게 변화가 있죠. 5G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형성되려고 준비가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금제에 대한 변화가 있죠. 예. 중간 요금제 3분기부터 시행한다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들이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 그렇다고 통신사가 망하거나 적자 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큰 폭의 이익을 봤던 것보다 분명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통신주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로 보이긴 했으나 하반기에 계속 유망한 또는 6월 달에 강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건 아닐 것이다. 약세 전망으로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역금융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뭐 안전하고 확실한 이제 실적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낙폭과대주보다는 실적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건가요? 실적이 좋은데 낙폭과되면 금상첨화. 그러겠죠. 그걸 찾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50% 마이너스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예를 들면 예. 많은 분들이 기업 이름 때 LG생활건강 치약 생필품 근데 모르는 분 없고 화장품 모르는 분 없죠.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낙폭과대 기술적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런 종목을 지금 낙폭과대 이름값으로 살 거냐, 아니면 실적 기반은 좋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두 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낙폭과대 폭으로 보면 LG생활건강이 훨씬 더 매력적이겠으나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 쪽 더 유리한 거죠. 이렇게 실적이 기반된 기업,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더 제가 팁을 오늘 드리고자 한 게 역금융장, 쉽게 말해서 긴축이잖아요. 긴축 시대에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한 가지 투자의 팁이라 포인트면, 긴축을 하면 가계에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기름값이 2,000원, 2,200원 되면 차를 팔진 않습니다만 운행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고 안 나가지는 않아요. 네. 다만 좀 합리적인 소비를 있어서 예전에는 조금 뭐 의식을 안 하고 했던 소비라면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소비 절약이 나오는 게 가계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소비 관련된 가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관련주들은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겠고,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돈 많이 벌었는데 빚을 많이 진 기업들은 빚을 갚느라고 투자가 안 될 건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할 거고, 예. 전반적으로 가계하고 기업은 이런 상황이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억제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 돈이 필요하냐? 정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육성하거나 집중적으로 키우는 산업,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거 답은 나온 거예요. 예. 에너지 산업은 일반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육성하니까 에너지 산업 쪽에서. 두 번째는 또 안보 동맹이 있다 보니까 각국의 군비 증강은 일반인이 전투기 삽니까? 헬리콥터 삽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 군비 증강이라는 것을 각국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이번 구간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쓰는 산업에 여러분들 투자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봉 종목 캐치, 오늘 캐치한 종목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그동안 우리 최수창 파트너가 꾸준하게 강조했던 종목이었죠.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셨다시피 시장이 지금 수급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또 옵션 만기, FOMC 또 한 번의 그 이벤트 때문에 전체적 시장은 다운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신고가 행진은 대형 우량주 산업 섹터에서 보여주는 건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지난번에도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네. 총알보다 그다음에 탱크보다 예.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 나온 소식, 오늘 같은 신고가 나오는 건 폴란드 소식이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콜롬비아 건에 대해서 구매 타진에 대해서 유력시 될 것이다 얘기 나온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건은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묵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협상이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이번에 구매 타진이 나왔는데 결국 경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종인데 보잉의 T7A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닙니다. 고등훈련기는. 이번 거는 그 경공격기인데 T50이라는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가 워낙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성능에 조금만 더 파생형 개량만 해주면 경공격기가 되는데 과거 F5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워낙 좋은 훈련기였는데 개량을 해주면서 그 급에서는 가장 높은 경공격기 전투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T50이 그 F5의 성공 스토리와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폴란드의 구매 소식이 나온다면 안보동맹, 폴란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폴란드에서는 구매를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단순히 단발성의 수주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각국의 군비 중에서 유독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게 지금 수주를 하거나 수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독일이 GDP 2%, 그래서 150조에 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걸로 이번 나왔기 때문에 예. 유럽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군비 증강, 또 일본도 계속해서 군비 증강,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군비 증강은 치열하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안보에 관련돼 있어서의 방산주들은 단발성의 수주, 전쟁 리스크에 따른 전쟁 관련주 테마가 아니라 당분간 지속적으로 투자 관점이 증가할 수 있다. 투자적 관점 보셨으면 좋겠고 잠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혹시나 지난번에도 이 무렵의 차트에서 설명드릴 때 예. 고점이다, 매도하자.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벌써 신고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매수하자. 제가 매수를 여러분한테 지금 시점에 타이밍을 권하는 게 아니라 눌릴 때마다 일봉상 눌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같은 날 거래량도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다가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주도 상승을 2, 3년 동안은 계속 보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한번 230 캐시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230 종목 캐치에서는 역금융 장세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